민호와 선영이 처음 만난 날은 초여름의 공기처럼 싱그러웠습니다. 서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었죠. 세상 모든 것이 대화의 주제였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선율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도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을 때도 두 사람 사이엔 늘 따뜻한 언어들이 오갔습니다. 침묵은 오직 다음 이야기를 고르는 짧은 쉼표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그랬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하던 밤들. 우리 나중에 시간 나면 꼭 가자. 예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살자. 그 말이 두 사람에겐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삶의 무게는 조금씩 대화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퇴근길의 조용함이 유일한 휴식이 되어갔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집안일 끝없는 반복 속에서 자기 마음을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민호의 지친 얼굴을 보면 그 말은 늘 목 안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피곤해. 짧아도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말이 없지 않아? 민호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러 TV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자기 목소리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그날 이후 선영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먼저 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쉬고 싶어서 선택한 침묵이 선영에게는 혼자 남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50살을 넘긴 두 사람의 식탁은 조용합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갈 뿐 말은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데도 혼자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로 고요를 덮고 선영은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며 마음속 이야기를 대신 흘려보냅니다. 선영은 가끔 생각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다정했던 건 언제였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마다 그게 더 서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선영이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기울었고 선영은 벽을 잡으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쿵! 작지 않은 소리. 그 소리에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왜 그래? 그런데 선영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괜찮아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선영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알았습니다. 선영이 괜찮다고 말해온 시간들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기댈 사람이 없어서였다는 걸요. 민호는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선영은 물컵을 잡다가 힘이 풀려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그 작은 장면이 민호에게는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선영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어. 민호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선영은 이 순간에도 민호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꺼진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민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연애 시절 서로에게 남긴 목소리.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프에서 젊은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나중에 늙어서도 이야기 많이 하자. 민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은 말이 사라진 순간부터 조용히 깨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선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으로 가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민호는 차 한 잔을 선영에게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웃었었지. 선영은 찻잔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어. 민호는 그 한 줄에 목이 잠겼습니다. 선영은 조금 망설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내 말이 당신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 민호는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당신을 너무 조용하게 만들었네. 선영은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선영은 밥을 하다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와? 아주 사소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민호는 잠깐 멈칫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올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질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그래. 고생했네. 대단한 화해가 아니라, 대단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관계가 다시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말할 힘이 먼저 사라졌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말이 없어진 순간을 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짧게라도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우리 요즘 너무 조용하지? 오늘 뭐 했어?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숨을 쉬게 하는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